자, 3만고 기말 학습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페이지부터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정도 풀어나가자. 자, 첫 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 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자.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래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표시를 좀 해나가자. 나중에 찾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 들어오는 요 AB의 길이가 얼마인 상황이다, 지금? 현재 2루트 7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중점을 P라고 했거든. 그러면 선분 BC라는 거는 여기 밑에 오는 요 길이지. 요거의 중점을 P라고 했대. 그러니까 요 녀석의 변의 길이랑 요 녀석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겠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그 다음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했거든. 그럼 여기가 5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1에 해당되는 부분이겠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AQ의 길이는 3루트 1이에요. 자, 그럼 AQ의 길이도 표시를 좀 합시다. 자, AQ의 길이 여기 들어와 있고 요 녀석의 길이가 현재 3루트 1에. 자, 그러고 나서 사인 QAP 대 사인 APQ가 루트 2 대 루트 3이라 되어 있거든. 그러면 QAP가 어디 있냐면 지금 QAP는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지. 그 다음에 APQ는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네. 요 각도의 B가 현재 루트 2 대 3이다. 요런 상황이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누구의 ABC의 외접원의 넓이. 자, 삼각형 ABC는 여기 가장 큰 삼각형, 요렇게 겉에 들어오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었거든. 현재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넓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통해서 반지름을 구하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돼. 2R을 구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 볼게요. 자, 먼저는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요 문장부터 좀 번역할게. sin QAP 대 sin APQ가 루트 2 대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B가 루트 2 대 3이니까 요 녀석의 크기를 편의상 루트 2K, 얘를 편의상 3K라고 잡고 들어갑시다. 자,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천천히 잘 따라옵시다. 자, 먼저는 요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들어오는 삼각형 APQ 요거 보입니까? 요 삼각형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할게. 자, 요렇게 좀 들어갑시다. 삼각형 APQ에서 자, 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각 QAP 분의 QAP의 대변은 누구라고 보면 돼? 지금 PQ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요거는 sin APQ 요걸 봅시다. sin APQ 분의 뭐라고 보면 되는데 요 녀석의 대변 3루트 2라고 보면 되지. 자, 근데 좀 전에 내가 옆에서 잡아놨어. 요게 B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쌤이 요 녀석을 루트 2K라고 잡았고 요 녀석은 3K라고 잡았거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K를 곱해주면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되겠지. 결국 남는 게 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항상 많이 하는 거 있지.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PQ랑 3이랑 곱하면 여기다 쓸게요. 3 곱하기 PQ의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떨어지지. 따라서 요걸 통해서 우리는 PQ의 길이가 얼마였구나? 2였구나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네. 그럼 씁시다. 여기 들어오는 PQ의 길이가 2거든. 근데 생각 잘해봐 얘들아. 얘가 딱 절반치 요거 대 요거가 1대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5대 1로 내분해놨다고 돼 있어. 그러면 요런 소리겠네. 여기 길이가 2였다는 거는 QC의 길이가 1이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가 3이 돼버리면 완벽하게 5대 1이 맞아 떨어지지. 요런 식으로 BC의 전체 길이는 6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 3, 2, 1이라 3, 2, 1이었다는 거를 쉽게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좀 찾으러 갈 거냐면 어쨌든 우리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녀석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어쨌든 ABC의 한 내각의 크기랑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생각 잘해봐. 지금 우리가 요 변의 길이는 구해놨지. 상황 이해되나?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도
이번에는 구해놓은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줬지. 근데 요변의 길이도 좀 전에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각이나 혹은 요각만 구하면은 문제가 끝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거는 요각과 요각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쌤은 요렇게 좀 들어갈게요. 요각의 크기를 찾고 그 다음에 요변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외접안의 넓이를 좀 찾으러 가는 그런 형태로 좀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거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 들어오는 삼각형 ABQ, ABQ 요거 보이나? 재 가지고 각 B에 대한 크기를 좀 설정할 거야. 자, 삼각형 ABQ에서 볼 거거든. 자, 왜냐면 삼각형 ABQ만 놓고 보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한 각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요 각을 얻어낼 거라고. 그러면 천천히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코사인 B를 찾으러 갈 건데 우리 요거 공식 많이 외웠지. 자, 코사인 B는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3, 3은 9에 곱하기 2에서 여기 마이너스 18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지금 3 더하기 2니까 5거든. 그 다음 5 곱하기 2루트 7 해주면은 10루트 7인데 거기다 2배 줄 거니까 분모에 20 루트 7이 들어오겠다. 자, 그 다음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7에서 28 들어올 거고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는 25가 들어오겠네. 자, 천천히 계산합시다. 자,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 줄까? 얘 계산해 주면 얼마 떨어지는데 7 떨어지지. 그럼 28이랑 7이랑 더할 거니까 결국 20 루트 7분의 35가 들어오겠네. 자, 약분 칠 수 있는 건 약분을 좀 칩시다. 얘 약분 5로 쳐버리면 위에는 7 남겠고 밑에는 4 남겠지. 유리화까지 한 번에 갈까? 여기 루트 7, 여기 루트 7 곱해지면 여기 루트 7, 루트 7, 여기 7이랑 약분 되겠지.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코사인 B 값이 얼마였다? 4분의 루트 7이었다. 요런 사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고 요각의 크기랑 요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결국 사인 법칙 써 내려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코사인 B를 알고 있다면 사인 B도 구할 수 있어. 우리 알고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자, 그럼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제곱해주면 16분의 7이 되거든. 그럼 1에다가 16분의 7을 빼버리면 16분의 9 떨어질 거라고. 따라서 사인 제곱이 16분의 9니까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인 B 값은 양변의 루트 씌어서 4분의 3이었다. 여기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B는 찾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남은 과제는 뭐냐면 AC의 길이만 찾아주면은 사인 법칙을 가지고 외접원의 지름 혹은 반지름을 구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AC의 길이를 찾으러 갈 거라.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렇게 찾읍시다. 자, 여기 삼각형 전체 ABC에서 보면 내가 지금 요변의 길이도 알고 있고 요변의 길이도 알고 있고 코사인 B 값을 알고 있어. 그럼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실제로 요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놓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무슨 법칙을 쓰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x의 제곱은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7에서 28 플러스 bc의 길이는 6이었거든.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b가 아까 4분의 루트 7이었네. 자, 요것만 계산하면 거의 문제 끝납니다.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얘 계산은요. 일단 28이랑 36부터 두 개 더 합시다. 그럼 얘는 64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4랑 여기 오는 2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루트 7, 루트 7 만나서 7 될 거거든. 그럼 7, 6, 40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42가 따라오겠다. 그럼 64에서 42를 빼주면 결국 얘가 22로 떨어지겠네. 따라서 x제곱이 20이라는 거는 x값은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지금 길이지. 따라서 플러스 루트 22 요거를 남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들어오는 요 AC의 길이가 루트 20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C의 길이가 루트 22 그리고 사인 B가 4분의 3이란 걸 구했어. 그러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런 공식 세울 수 있겠네. 사인 B분의 AC는 뭐랑 같다?
2r과 같다. 그럼 사인 b는 좀 전에 4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 20이었다고. 그러면 분모 분자의 편의상 4를 곱합시다. 4를 곱해주면 밑에 거는 3 떨어질 거고 위에 거는 4 루트 20이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2r 지름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20이었다. 그럼 2r이 3분의 4 루트 20이니까 결과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은요 3분의 2 루트 22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우리한테 궁금하대. 뭐가 궁금하대? 외접원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파이 r 제곱 하시면 되겠네. 파이 r 제곱 외에서 r 제곱은 9분의 4 곱하기 20이니까 88. 그리고 파이까지 붙여주면은 현재 우리 보고 있는 보기에서는 몇 번이? 2번이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버무려 가지고 외접원의 넓이를 찾으러 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식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복습을 좀 합시다. 자, 이어서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부터 읽을게요. 현재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럼 좀 표시를 좀 합시다. 여기 들어오는 지금 AB의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찍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AC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알려준 거지. 요거인 예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 여기 각 A를 정확하게 2등분 해놨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잡았대요? D라고 잡았대. 그러니까 각 A의 2등분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대. 점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죠. 요거를 뭐라 잡았대? 2라고 잡았대요. 그랬을 때 AE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12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자, 그럼 AE의 길이라는 거는 뭐 조금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좀 띄워서 이렇게 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여기 들어오는 요 AE의 길이를 뭐라 잡았다? K라 잡아놓고 12K가 궁금하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 나가 볼게요. 자, 천천히 잘 따라와 봐. 자, 여기 들어오는 BD, 호 BD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호 DC 보여?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요각이거든? 그 다음 호 DC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현재 요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호 BD랑 호 D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결국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조금 더 번역을 하자면 여기 들어오는 현 BD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현 CD의 길이도 서로 어떻다라는 소리입니까?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번역을 좀 하면 돼. 자, 지금 호는 안 쓸 거니까 잠깐 지울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힌트를 좀 얻어낼 수 있는데 쌤이 두 가지 삼각형에서 좀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삼각형 ABD 보입니까? 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좀 쓸 건데 요렇게 좀 씁시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걸로 출발할 거야. BD의 제곱은 이렇게 출발할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요 각을 편의상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세타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의 제곱은 66, 36 플러스 AD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정리가 될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쓸 건데 이번에는 ADC에서 한 번 더 쓸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뭐에서 보자고? 이번에는 ADC에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합시다. CD의 제곱은 이번에는 88, 64 플러스 A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 좀 출발을 해 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나? 자, 그럼 천천히 좀 풀어 볼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BD의 길이
즉 BD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CD의 길이, 여기 CD 제곱, BD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결국 여기 들어오는 요 식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 식, 요거 두 개도 완전히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는 건 사실은 좀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눈에 좀 걸리는 거는 AD 제곱을 AD를 계속 쓰기 좀 귀찮으니까 AD라는 녀석을 그냥 편의상 X라고 좀 치환을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위에 거부터 좀 쓸게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내림차순을 쓸게. 2 곱하기 6이니까 12x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6은 밑에 거 씁시다. AD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6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거 플러스 64. 요거 두 개 같은 상황이지. 자, 그러면 x제곱이 넘어간다 생각하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없어지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6x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요로 넘겨주면 얘랑 계산해서 좌변에는요 4x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남을 거라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36 보입니까? 36을 넘겨주면 64 빼기 36이니까 요 녀석이 얼마로 떨어지겠다? 28로 떨어지겠다. 그럼 양변 사로 쳐버리면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였다? 7이었다. 요런 거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k 값을 좀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 놓고 12k가 얼만지가 궁금하대. 그럼 저 k에 좀 주목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 k라는 녀석은 여기 보입니까?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여? 자, 요 직각삼각형 중에 변 길이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 직각삼각형을 하나 여기다 그려드릴게. 약간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인데 꼭지점을 하나씩 좀 씁시다. 여기가 90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E가 돼야겠지. 여기가 90도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A. 여기 각도 동그라미 칠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가 D일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이를 K라고 놨냐고. AE의 길이를 지금 K라고 놨거든. 그러면 생각 잘 해봐요. 여기서 K라는 녀석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좀 볼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은 뭐분의 뭐야? 코사인 법칙이 아니야. 미안해. 삼각비중의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 거 맞나? 그럼 빗변분의 밑변은 AD의 길이 분의 K. 요 녀석은 어차피 내가 요각을 아까 세타라고 잡아놨으니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되나? 자, 그러면 양변에 AD를 곱해주면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K라는 녀석은 AD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되거든. 어라, 그런데 쌤이 아까 전에 AD의 길이를 뭐라 잡아놨어? X라 잡아놨거든. 즉 여기 X 대신에 뭘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야? AD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다? 7이었단 소리거든. 따라서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7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찾고 싶던 K 값도 얼마였다? 7이었단 소리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 그냥 K 값이 궁금한 게 아니래. 12K를 물었거든. 그러면 K가 위에다 쓸까 바로? K가 7이란 걸 알았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12 곱하기 7 계산해서 84가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동일한 원주각의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 그리고 현의 길이까지 같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K값 자체를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 길이를 다 구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길어져.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7이다. 그러니까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7이다 라는 것까지 봤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한 번 더 체크해서 바로 나오는지 좀 확인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의 3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풀이가 조금 길고 중간에 이제 길이 찾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일반적인 인수분해로는 약간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풀이를 좀 보고 어떻게 2차 방정식 해를 구해 나가는지
그리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까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사각 평행사변형 ABCD, 뭐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래. 뭐 평행사변형이라는 말 뜻은 요변 요변 평행하고 요변 요변 평행하겠지. 그러고 점 A에서, 여기가 점 A인데 선분 BD, 얘는 지금 대각선이거든. 여기다가 지금 뭘 내려놨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 그때 요 점을 E라고 했고, 그 다음 직선 CE가 AB와 만나는 점을 F라 했거든. 그럼 직선 C는 지금 얘거든. 얘가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AFC 요거지. 여기 오는 요각 표시를 좀 할까? 여기 들어오는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10분의 루트 11에,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C의 길이가 10이래요. 이 C는 여기 있네. 요것도 표시를 좀 합시다. 이 C의 길이, 여기 들어오는 요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다? 10인 상황이다. 자, 그리고 삼각형 CDE 요거거든. 요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1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인 법칙 생각 바로 나와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뭔가 사인 법칙을 좀 써야 되지. 근데 요 변의 길이를 줬다는 거는 요각의 크기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루트 2라는 소리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FE의 넓이, AFE 표시 좀 해놓을게요. AFE는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인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일 때?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문제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천천히 한번 풀어나갈게. 자, 먼저는 요런 걸 좀 생각합시다.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CDE, 요거 보입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일단 요각을 좀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할 거야. 그럼 한번 찾아볼게. 씁시다. 삼각형 현재 CDE에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뭐 요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좀 둘게요. 사인 세타 분의, 우리가 현재 이 C의 길이를 알고 있죠? 10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2R과 같아야 되니까 10 루트 2랑 같아야겠다, 이런 거지. 자, 그럼 좀 빠르게 풀어 나갈게. 양변 역수 취하면 10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0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놓고 양변에 10 곱해주면 사인 세타는 10 약분되면서 루트 2분의 1 남을 거거든. 자, 근데 이거는 뭐 유리화 자주 해본 거지. 얘 유리화하면 어쨌든 2분의 루트 2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밑에 나중에 자리가 모자라겠다. 얘를 좀 당겨서 여기다 좀 쓸게요. 결국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세타라고 표시해 놓은 녀석이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이니까 45도지. 즉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4분의 파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4분의 파이다라는 거는, 자,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를 다 찾아 나갈게요. 뭐 편의상 요각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표시합시다.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억각, 여기 들어오는 얘도 45도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지. 그럼 생각 잘해봐. 여기가 45도,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몇 도여야 돼? 45도여야 되지. 따라서 여기도 저 녀석이랑 각의 크기가 같겠다라는 정도의 사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번에는 주어져 있는 게 아까 코사인 AFC였거든? 그럼 여기 들어온 요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가정을 좀 할게. 상황이 이해되지? 자, 그리고 잘 봐요. 얘가 현재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요변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변이 뭐해?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여기 들어오는 요변이 평행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여기 나오는 FC 있지. 얘를 쭉 연장을 시켜보면은 현재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는 세타랑 동일각이 되면서 각의 크기가 같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 길이가 지워졌네. 위에 덧칠해서 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10인 거. 각이 동일각으로 같은 거 이해되지? 자, 그럼 저 세타를 좀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기가 세타라는 소리는 여기 반대 들어오는 얘는 평각에서 세타를 뺀 거기 때문에 결국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면 되지. 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누구의 길이를 구할 거냐면 사인 법칙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DE의 길이를 조금 구하려고 할 거야. 상황 이해되지?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위랑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삼각형 CDE에서 볼 거야. 즉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에서 보겠다는 거야. 삼각형 CDE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누구는요, 지금 이 D의 길이는 아까랑 동일하게 10 루트 2랑 같아야 되거든. 자,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쟤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여기 주어져 있는 거는 내가 AFC를 세타라고 놨으니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란 거 알고 있지? 계산 빠르게 해볼까? 그러면 저 녀석 사인 제곱 해보면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지. 그럼 1에다가 10분의 1 빼버리면 10분의 9 나오거든. 이해되는가? 그럼 요 녀석이 지금 현재 누구랑 같다? 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지.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미안해, 루트 10분의 3이 되지. 그럼 여기 루트 10 루트 10 유리화해주면 10분의 3 루트 10 나오겠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거는 결국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10분의 얼마였다? 3 루트 10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 각변환 걸어주면 되지. 파이니까 x축에 대해서 건 거죠. 그러면 사인은 변화 없고 세타가 그대로 오면 되겠지. 왜냐하면 얼사탄코에 의해서 얘는 2, 4분면 동경일 거거든. 이해가 되나? 즉 저기 나와 있는 10분의 3 루트 10을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좀 씁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3 루트 10분의 ED라는 녀석은 누구랑 같다? 10루트 2랑 같다. 그럼 천천히 계산할게요. 그냥 이렇게 계산합시다. 양변에 아니다. 그냥 여기서 바꿔놓고 아까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면 얘 없어지고 여기에 10 이렇게 붙겠지.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얘는 조금 여기다가 올려서 이렇게 쓸게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으니까 10 곱하기 1이니까 좌변은 12D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요 3루트 10이랑 10루트 2랑 곱할 거야. 일단 3이랑 10이랑 곱하면 30이지. 그 다음에 루트 10이랑 루트 2랑 곱하면 루트 20이지. 쓸까 그냥? 30 곱하기 루트 20이거든. 근데 루트 20은 2루트 5니까 결국 얘가 60 루트 5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양변 10으로 쳐주면 얘는 1로 약분될 거고 여기는 6이 남지. 즉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D의 길이는 얼마였다? 6루트 5였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 D의 길이도 표시해 놓읍시다. 그림에. 자, 여기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였다? 6루트 5였다라는 것까지 찾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워졌네. 여기가 아까 4분의 파이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오는 각도가 4분의 파이 뭐 혹은 얘 가지고 사인 각도도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구하거나 혹은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단은 쌤이 요 변의 길이부터 좀 구해볼게. 근데 중요한 거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같을 거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지금 생각 잘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변의 길이 알고 있지. 그리고 요 변의 길이도 알고 있고 뭐 요각 쓸 수도 있고 요각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변의 길이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천천히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나중에 쓰기 좀 귀찮으니까 편의상 내가 여기 들어오는 요 변의 길이를 그냥 편의상 x라고 좀 가정을 좀 할게요. 자, 그래 놓고 지금 삼각형 똑같아. 이번에도 CD에 계속 주목을 할 거야. 삼각형 CDE에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좀 쓸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좀 출발할게요. 6루트 5의 제곱에서 출발합시다. 그러면 66, 36에 5 곱해주면 180인가? 180은 자 10의 제곱 100,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쓸게.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미안해.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20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와야 되지. 자, 근데 코사인 세타 우리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얘는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친다고 생각합시다. 얘랑 얘랑 약분치면 여기 1 떨어질 거고 2 남겠지. 결국 요런 방정식 나와요. 180이란 녀석은 100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10x 요런 식이 구해지겠네. 자, 이게 아까 쌤이 문제 초반에 얘기했던 2차 방정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18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80 되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떨어지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풀고 있어 애들이. 인수분해를 하거나 혹은 치트키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근데 얘는 인수분해 하기도 참 어렵고 근해 공식을 쓴다고 해도 거듭 제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서 어떻게 푸는지 좀 잘 봐야 돼. 자,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좀 할 거야. 물론 그거를 공식화 시켜 놓은 게 근해 공식이란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접근할게. 잘 봐. 여기서 100을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 떨어지지. 우변부터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10의 x는 180에서 100 뺄 거니까 80 떨어질 거거든. 자,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할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의 절반은 마이너스 루트 10이거든.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10이지.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10을 해주자는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거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 마이너스 루트 10의 전체 제곱은 80 플러스 10이니까 90 떨어지겠지. 그럼 얘는 양변 루트 씌워버리면 x 마이너스 루트 10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 떨어질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10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는데 x는 지금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지우고 생각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미안해 얘들아, 쌤이 여기서 계산을 좀 잘못했네. 여기서 보면은 얘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어야 됐네.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니까 뿔뿔 바뀔 거고 여기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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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되겠네. 상황 이해되지? 그러면 루트 10 넘어가면 따라서 x라는 녀석을 3루트 10에서 루트 10 뺄 거니까 2루트 10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즉 여기 들어오는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였다? 2루트 10이었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도 얼마다? 2루트 10이다. 왜냐면 얘네는 평행사변형이고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세팅이 됐지. 그럼 얘들아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쫓아와봐. 거의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변의 길이 알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45도 45도고 90도거든. 그럼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1대 1대 루트 2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그 말은 즉슨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는 곧 2루트 5였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요 변의 길이도 동일할 거니까 2루트 5였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 쌤, 그러면요. 여기 2루트 5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만 이제 좀 구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러지? 그러면 요 변의 길이 알고 있는데 요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건지 지금부터 쌤 아이디어를 잘 봐야 돼.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보이지? 지금 좀 찌그러졌네.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약간 나비 모양으로 그려나가면 돼.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보이지? 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요각과 여기 들어오는 요각이 같지. 그리고 얘네는 막곡지각이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면 요각과 요각 같고 동시에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결국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AA 닮음일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닮음비 가지고 누구 길이 구할 거냐면 1차적으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전체 길이에서 요 변의 길이 빼면 요 변의 길이만 남겠지. 이해가 되나?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FB 이렇게 좀 쓸게요. FB라는 게 지금 뭐냐면 요거거든. 요거 대 요거여야 되지. 그럼 FB 대 얼마는 2루트 10은 누구 대 알고 있는 게 요거 대 요거 쓰면 되겠지. 그러면 뭐 대 2루트 5 대 6루트 5를 쓸 거거든. 그럼 2루트 5 대 6루트 5라는 거는 양변 루트 5 치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죽겠지. 그 다음에 2대 6이니까 결국 최대한 약분치면 1대 3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1대 3이지. 그러면 외양의 곱부터 쓸까요? 외양의 곱은 FB랑 3이랑 곱해야 되니까 3 곱하기 FB 정리될 거고, 내양의 곱은 2루트 10이랑 1 곱해야 되니까 2루트 10 떨어질 거라고. 양변 3으로 쳐버리면 결국 FB라는 녀석의 길이는 3분의 얼마다? 2루트 10이었다.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지? 그럼 끝났어. 얘들아, 다 했다. 여기가 3루트 10인데 전체가 2루트 10이었거든. 그럼 2루트 10은 3분의 6이거든? 3분의 6에서 3분의 2 빼주면 3분의 얼마였다? 4였다는 소리지. 따라서 저 삼각형 하나 그려줄까? 약간 지금 삼각형이 요렇게 생긴 상황이거든? 엄마, 잘 안 맞네. 지금 저 삼각형이 약간 요렇게 생긴 상황이거든? 그런데 여기 오는 길이가 루트 2루트 5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길이가 3분의 4 루트 10인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각도는 얼마였다? 4분의 파이였다고. 그러면 이제 다 했다. 요 삼각형의 뭘 구해주면? 넓이를 구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10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낀각의 사인.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거든. 그럼 얼마다? 얘는 2분의 루트 2였다. 이해되지? 자, 약분칠 쓰는 거 좀 칩시다. 2 곱하기 2는 4. 요렇게 다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남는 거 쓸게요. 얘는요, 밑에 분모에는 3 남을 거고, 자, 위에 거 잘 보자. 위에서 남는 거는 지금 뭐가 남지? 루트 10 그리고 2 루트 5 루트 2 이렇게 남거든. 그러면 일단 2는 앞에 들어오겠고, 루트 10 루트 5 곱하면 루트 50이지. 루트 50에다가 루트 2 곱해보면 루트 100이거든. 근데 루트 100은 어차피 10이잖아.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위에 오는 분모가 얼마로 정리가 되겠다? 20으로 정리되겠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P분의 Q라고 잡아놨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가 궁금하대. 그럼 20 플러스 3에서 결국 요 문제의 정답은 23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풀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쌤이 요 문제만 지금 20분 가까이 풀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서 영상을 천천히 또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겠지만, 쌤이 나중에 이거 풀이가 끝나고 나면 여기 나와져 있는 여기 뭐 글씨가 이쁘진 않습니다.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같이 손풀이처럼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좀 같이 보고 천천히 복습을 좀 해봅시다. 할 수 있다, 얘들아.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네 번째 문제. 요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할게. 자,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주각과 중심각, 약간 요런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학생들 좀 많이 까먹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상 3학년 2학기 때는 원서를 쓰죠. 그래서 시험을 대부분 10월 한 달 만에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할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안 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험을 여러 번 때 안 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엄청 금방금방 찍고 넘어갔었는데, 필요한 개념 잠깐 보여줄 테니까 얘들아 좀 알고 넘어가자. 봐봐. 요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할게요. 그러면 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지. 어쨌든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할게.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잡을게요. 자, 그러면 호라고 좀 생각, 여기를 A점 그리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오는 얘 있지, 얘는 호 AB라고 부르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곳에다 점을 하나 찍고 A점이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B점이라고 연결할게.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요 각이 생기지. 요 각을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고 아무런 점을 하나 더 찍고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요렇게 당겼을 때 생기는 요각 있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게. 여기다 집어넣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 자, 그다음에 여기도 각이 하나 생기지. 지금 내가 그려놓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 세 각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인데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이거 세 개 말고도 무한히 많이 찍어낼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오는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찍든 항상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 하나 더 뭐냐면 이번에는 호 AB랑 중심이랑 연결해서 부채꼴을 만들게. 그럼 여기 들어오는 요각 보이지? 요거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 부르거든. 얘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중심각, 즉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배가 원주각이다. 요런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계속 각을 좀 옮겨 다니면서 볼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 선수 지식을 좀 가지고 쌤이랑 문제 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요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뭐에 대하여 BC를 지름으로 한대.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가 지금 지름이란 소리지. 자, 그 다음에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두 삼각형 ABC, 여기 들어오는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E가 모두 내접한대. 그 다음에 AD와 BC가 F에서 만난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런 거야. 여기 뭐라 돼 있냐면 BC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4랑 같대. 근데 아까 전에 BC는 지름이라 했거든, 원에. 그러면 BC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4로 같다는 거는 결국 얘네 둘이가 만나는 요점 보이지? 요점은 결국 원의 중심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BD랑 BC가 지름이고 더불어서 DE 요 녀석도 지름이다. 그리고 뭐 여기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반지름이란 거 알 수가 있지. 대신에 지름의 크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는 2라는 것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 그 다음 내용도 좀 봅시다. 이번에는 BF의 길이랑 CE의 길이랑 같대요. 그럼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BF의 길이는 여기 들어오는 요 녀석의 길이지. 요 녀석과 누구의 길이가 같다고? CE 여기 들어오는 요 녀석 두 개의 길이가 현재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in CAE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E를 또 표시를 좀 할게요. CAE는 현재 지금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지. 엄청 조그만하게 생겼네. 여기 들어온 요 각도인데 뭐 CAE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쌤이 편의상 세타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자, 아까도 쌤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각을 계속 옮겨 다닐 거거든. 잘 따라와봐 얘들아. 여기 각도를 지금 세타라고 내가 지금 잡아놨지.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소개를 좀 하자면 내 이름은 호CE에 대한 무슨 각입니까? 원주각이죠. 그러면 호CE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세타로 다 같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게. D랑 C랑 이렇게 한번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호CE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더 생기는 거 보이는가? 즉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 여기도 똑같이 세타라고 남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 약간 찢어진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은 요 변의 길이 반지름, 요 변의 길이 반지름으로 같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 여기 오는 각도도 세타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구해 놓을 수 있다고. 그 다음 뭐 하나 정도 더 구하자면 이런 것도 찾을 수는 있겠네. 호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죠.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여기 잘 봐. 이렇게 연결하면 호C에 대한 중심각이지. 쌤이 아까 분명 몇 배라 했어? 2배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들어오는 각도는 2세타, 세타의 2배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눈에 당장 띄는 것들은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요 선분과 요 선분이 만나지. 즉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 막꼭지 각일 거거든. 즉 여기 들어오는 요 각의 크기도 2세타라고 찍어 놓으면 되겠네. 어쨌든 요런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되지.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다 하러 갑시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요런 것도 있어요. 잘 봐. 여기 들어오는 DE 보입니까? DE. 자, DE 같은 경우에는 호 DE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거든. 자, 그런데 이거 중3 때 배웠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야. 왜 그러냐면 요 지름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지.
근데 아까 2분의 1배래매. 그럼 얘가 180도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여야 하거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가 생긴 게 엄청 이상하네요. 여기 들어오는 요 각도가 90도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띕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직각삼각형이 돼버리거든. 하나 그려드릴게. 약간 요렇게 생긴,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약간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C, E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쌤이 CAE 자체를 세타로 바꿨거든. 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었어 좀 전에? 4분의 1이라 했거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하지. 그럼 빗변분의 높이니까 결국 여기다 좀 쓸게.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뭐분의 DE라는 녀석분의 EC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런데 D를 좀 소개할게요.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길이지. 즉 원의 지름이란 말이야. 문제에서 원의 지름은 4라고 줬거든. 근데 사인 세 즉 여기가 4라는 거야. 근데 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결국 이 C의 길이는 얼마였다? 1이었단 소리겠네. 즉 요 변의 길이가 1이란 소리지. 따라서 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BF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1이겠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았고 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러 갑시다. 자, 잘 들어봐요. 문제 끝에 보면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F의 길이를 K라고 잡았거든. 지금 AF의 길이는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란 말이야. 요거를 K라고 잡아놓고 나한테 K제곱의 값이 좀 궁금하대요. 자, 잘 따라옵시다. 잘 봐요.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BFA 요 삼각형 보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요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여기 들어오는 DCF 요 삼각형 보입니까? 약간 뭐 조금 나비 넥타이? 뭐 어쨌든 나비처럼 좀 생겼죠? 아닌가? 내 눈에만 그런가? 뭐 어쨌든요. 요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잘 봐요. 자, 지금 여기 들어오는 요각이 2세타였지. 그러니까 호 BD에 대한 중심각이 2세타지. 그럼 호 BD에 대한 원주각은 세타여야 되거든. 그러면 호 BD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지. 즉 여기 들어오는 요 각이 세타였단 소리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 잘 봐야 돼. 요각이랑 요각은 막곡지각이고 요각이랑 세타랑 같대. 그럼 요각과 요각이 요각이 자연스럽게 같아져야 되지. 즉 요 삼각형 노란색이랑 요 빨간색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K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부터 닮은 비를 가지고 좀 구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요 변의 길이 보이지? 얘는 어차피 지름이거든? 지름은 4라 했단 말이야. 근데 요 크기가 1이라고. 그럼 요 길이는 얼만데 지금? 3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 요 길이 구하려면 요 길이만 찾아버리면 닮은 비 가지고 끝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누구냐면 FD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건지만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FD를 좀 찾으러 갈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줍시다.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길이는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FD의 길이거든. 요 길이.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는 당연히 1이겠지. 현재 반지름이 2인데 1만큼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 보이지. 이게 색깔이 다 겹쳐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 보이지.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돼. 어떤 삼각형에서? 삼각형 F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 5라고 할게요. 그냥 FDO라는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좀 남길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FD라는 녀석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2세타거든. 그럼 얘는 결국 5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2세타. 그러면 코사인 2세타를 또 찾으러 가야 돼. 굉장히 귀찮은 문제라고. 자, 그럼 코사인 2세타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서 찾을 거야. 요 삼각형에서. 얘도 하나 써드릴게. 자, 저기 들어오는 삼각형,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EOC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요. 왜냐면 지금 요 변의 길이는 반지름이고 2지. 요것도 2일 거고 여기는 1이란 거 구해놨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씁시다. 코사인 몇 세타는 2세타라는 녀석은, 자, 지금 대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찍어주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분모에 8 들어올 거고 2의 제곱 4 플러스 2의 제곱 4 계산합시다. 요 녀석 계산하면 얼마로 들어옵니까? 8분의 7로 들어오지. 따라서 코사인 2세타라는 녀석이 8분의 7이라는 걸 안 상황이야. 그럼 여기 코사인 2세타에다가 뭘 집어넣자? 8분의 7을 집어넣자고. 그럼 연산만 좀 할게요. 자, 4 곱하기 8분의 7이니까 약분 치면서 2분의 7 되겠지. 그러면 결국 5 빼기 2분의 7이거든. 이해가 되는가? 자, 그런데 5 빼기 2분의 7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5는 2분의 10일 거라고. 그러면 2분의 10에서 2분의 7을 빼면 얼마 떨어진다? 2분의 3 떨어진다고.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FD의 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3이래요.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면 결국 FD라는 변의 길이는, 원래는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변의 길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분모 분자의 유리화합시다. 동일하게 루트 2를 곱해주면 2분의 얼마가 루트 6이 결국 FD의 길이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 옆에 그림에도 하나 쓸까요? 여기 들어오는 요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 2분의 루트 6이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닮은 두 도형 가지고 B를 좀 세울 거야. 근데 B 세울 때 조심해야 돼. 여기 오는 요 변 대 요 변이 지금 대응변이겠지. 그럼 뭐 대? 1대 2분의 루트 6은 뭐 대? K 대 요 변의 얼마다? 지금 현재 3이지. 따라서 K 대 3이다. 그럼 내항의 곱부터 쓸게요. 내항의 곱은 2분의 루트 6 곱하기 K 대 외항의 곱은 3이지. 그럼 양변에 루트 6분의 2를 그냥 바로 곱합시다. 그러면 K라는 녀석은 3 곱하기 루트 6분의 2. 그럼 얘는 루트 6분의 6인가? 그러면 유리화 할게요. 루트 6, 루트 6 곱해주면은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따라서 내가 찾고 싶었던 K라는 녀석은 얼마였다? 루트 6이 정답이었다. 자, 근데 지금 K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K 제곱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K가 루트 6이니까 제곱해서 내가 찾고 싶던 K 제곱은 얼마였다? 6이 정답이었다. 요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아까 쌤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각을 옮겨 다니면서 좀 각을 좀 유용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1일차 1번부터 4번까지 문제풀이를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 여러분들 학습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도 뭐 쉬운 거는 거의 없어요. 다 4점짜리고, 특히 사인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서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할 거라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하루에 이거를 뭐 거의 2, 30문제 되는 거를 한 번에 다 풀어나가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풀고 있지 않아. 그래서 교과서 풀어 나가는 와중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3, 4문제씩 매일매일 풀어 나가면서 정립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내신 시험이 결국 시간 싸움이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뭔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깔끔하게 풀어내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이 문제들은 외워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약간 공식들이 보자마자 풀이가 다 눈에 들어올 정도로 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쌤 생각에는 뭐 베스트는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쌤 영상 보면서 몰랐던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 2배속, 3배속, 4배속 해서 계속 그냥 놓고 외워야 돼. 약간 암기 과목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도 좀 잘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